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예방 기술지도 신청 절차는 이제 계약 서류, 현장 검증 지도, 기술 지도 완료 쭉 보시면 이대로 이제 행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재해 관리 기술 지도 업체에서 이걸 다 이제 기술 지도를 다 해주는 겁니다. 요걸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조치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모든 의무를 다 했는데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가벼운 처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걸 하지 않고 문제를 발생시킬 때는 가중한 그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알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이제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설치 전문점 대표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잘 숙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대형 현장, 뭐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국책 사업 중에서도 대형 건물에 발주할 때는 금액 뭐 1억 훌쩍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1억이 뭡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잘 보시고 이 부분을 좀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뭔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예방기술 지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뭐 보시면 이제 위반 제재사항이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현장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이걸 진짜 있는지 없는지 다 방문하기는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행을 바라고 만일의 경우에 뭐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오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의 안전이나 또 우리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갈 때 요즘은 아시다시피 아침에 이제 술을 먹고 아침에 출근하는지 다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런가 하면 몸이 안 좋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5도 이상이 되는지 발열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안전장구, 이제 이제 필수 조건의 안전장구, 안전모, 그 다음에 안전화, 각반, 그 다음에 안전벨트, 이런 걸 다 했는지 다 확인하고 이제 현장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전문가님들도 반드시 차에 이런 그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다니면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여차 잘못해서 이제 자기도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상위 전문점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위반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미계약 시 산업안전관리비 20% 회수, 그 다음에 지연체계 시 지연기간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환수한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뭐 가태료 1차, 2차, 3차 이게 나옵니다. 이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채용한 건설 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전국 176명이 이 현장을 수리하면서 현장 안전지도 실시 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이게 만일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거 뭐
대책이 없죠. 이를테면 뉴스에 이렇게 한번 이슈화 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뭐 돈으로만 때워야 될 게 아니고 이게 또 문제죠. 이거 징역 7년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 그래도 반드시 좀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이 동시에 발생시 한 현장에서 이를테면 그 고소 사다리를 찾아가 잘못돼서 전도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부상을 입었다. 뭐 그러면 뭐 꼼짝마입니다. 이거. 그래서 반드시 꼭 잘 숙지를 해서 이걸 보시고 만일의 경우에 조금 이게 이해하시기가 애매하면 이거를 스톱을 세워놓고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 교육을 받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작년동가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JHP 공사를 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불러다가 이제 휠 외기를 떠다가 여기 이제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붐대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각도가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떠다가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이제 제비 실외기 한 대가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나무도 파손되고 크레인이 파손가 됐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전문의 입장에서는 크레인 기사한테 우리가 모든 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크레인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크레인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 안에 보면은요 그 지침이 있거든요. 침이 있어서 그 각도가 얼마나 이상 못 되게끔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불가해봐야 이게 해봐야 1톤밖에 안 되는 GHP 한 대를 뜨면서 이 크레인 기사가 어떻게 그 운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문의 입장에서는 크레인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크레인 업체에서는 전문점에서 이 봉 들고 일일이 옆에서 스톱시키고 왜 관리를 안 했느냐 하고 이수를 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돈 주고 돈 받고 이래 하지만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제 책임 공방이 오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크레인을 부르기 전에 저도 지금 이걸 못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불러 쓰는 그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교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해봤는데, 요게 우리가 미리 크레인을 부를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기계 대여업체로부터 이걸 우리가 2, 3일 전에 이 서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 1번,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차량 등록증, 그 다음에 검사증, 재원표, 보험서류, 이제 그 종합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게 안전하고 이런 거를 다 서류를 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을 뜰 때 안전관리자, 즉 뭐 우리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크레인 기사들은 다 혼자만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봉을 들고 위험하면은 스톱을 시키고 제지를 시켜서 안 된다. 이거는 잘못하면 문제 생긴다고 해서 이를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크레인 업체에서는 죄 없는 그러니까 설치 전문점 사장한테 이게 크레임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한 분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는 크레인 기사분들께서도 실제로는 이거 무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크레인을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크레인을 많이 불러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너무 좀 부실하게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영상을 찍었을 때도 아시다시피 안전봉 들고요. 수시로 무전기가 있지만 중간에 서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걸 이제 충분하게 하는데, 그리해도 여차하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좀 우리 일을 하시는 에어컨 설치 전문점 사장님 이하,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하는 우리 기사님들, 그리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크레인 기사님들도 서로 협조하에 아무 일 없이 잘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현장에 사다리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정집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이 우마를 타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간혹 사다리를 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뭐 사다리도 놓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낮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정고가 2,300, 요즘 신규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해봐야 2,400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키 큰 사람은 손을 뻗으면 천장이 데일 만큼 천장이 낮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안 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다리 이 사이로 사람이 지나다니게끔 하기 위한 거지, 사람이 올라타서 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이 지구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사다리에 의한 재해 발생 현황을 보시면 최근 10년간 사다리로 인하여 38,859명이 다치고 27,739명이 재해자의 72%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38,000명 중에서 27,000명이 중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이 중상해를 입는가 하면요, 사다리를 타다가 이제 넘어지면 머리부터 먼저 바닥에 추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2%나 중상해를 입은 겁니다. 근로자 370명이 사망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을 이 기준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다리를 건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사다리 대신 비계라고 그러죠. 말비계라고 그러는데, 말비계. 이런 걸 말비계라고 그러죠. 말비계에 작업 발판을 놓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대, 그다음에 안전대 보시면 여기 쭉 올라가 있는 이게 이제 그 안전바라 그러는데, 안전바를 걸고 작업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하지요. 이 안전바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가 항상 옆에서 신호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천장을 보고 작업을 하면 이게 그 중심 잡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옆에 안전자가 항상 따라 붙어서, 지난번에 제가 그 LG U+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말비계를 하고도 제가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안전관리자를 옆에서 했고, 또 한 사람이 공차 전체를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 또 봐주고, 그 다음에 또 에어컨 하는 사람 봐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묶여서 저게 묶여서 일일이 다 간섭해서 하는데, 일은 굉장히 더뎌요. 후딱해 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안전이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아까 말씀드렸죠.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이렇게 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그 손실을 발생하기 때문에 견적을 넣고요. 이렇게 말비계 시설하고 하는 이런 거 다 비용을 넣어가지고 안 된다 하면 그 공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서로 그 과당 경쟁을 해서, 저 생각입니다. 과당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를 시설 안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비계를 설치하려고 가져가는 것만 해도 하루입니다, 하루. 두 사람이 가서 이 말비계 다 설치하고 현장에 가지고 들어가서 조립하고 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걸려요. 그러면 두 사람 인건비에, 그 다음에 말비계 임대료에 금액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일이 된다는 이야기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8년까지는 A형 이동 사다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침을 2인 1조 작업 시, 즉 한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여기서 밟고 있으면 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A형 사다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 필수고, 말비계 사용, A형 사다리 사용 불가, 추락 방지 설비 설치. 이거 추락 방지는요, 옆에 여기 보면 저 까다로운 현장은 거물로 다 쳐놨어요. 그리고 여기 안전바도 2개씩 설치하고, 완전히 그냥 만일의 경우에 뭐 넘어져도 요 안에서 넘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말비계는. 뭐, 안전망, 안전고리 뭐 이런 건 다. 그 다음에 대형 건설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민수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이제 잘못하면 이제 벌금 왕창 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A형 사다리 작업하면 안 됩니다. A형 사다리. 이거 반드시 지켜주시고, 요게, 지난 우리 그 설치 팀장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도 이제 예를 한번 들면, 이렇게 지금 A형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뚝뚝뚝 올라가 보다가 보니까 이게 손이 안 잘라가니까 요 위에 섰어요. 여기 서서. 여기에. 서서 위에 작업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요. 탁 넘어지면서 뭘 잡았는가 하면 그 엠바를 잡았는데 엠바가 뭔 힘이 있습니까? 엠바를 잡자마자 그대로 몸이 뒤로 해가지고 머리부터 먼저 떨어졌는데요. 딱 일어나자마자 딱 떨어졌는데 일어나자마자 한참 지나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미 이제 뇌가 좀 손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정부 성모병원에 가서 여기 이제 뇌진탕 판결을 받고 입원을 해서 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A형 사다리 참 제가 이거 간혹 쓰고 있지만 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 규칙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온 이 공문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울산에서 온 공문인데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급증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 요청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률, 그러니까 2019년이죠. 19년 1월 10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게 이제 전부 바뀌어서 이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이제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우리가 도급을 받았더라도 해도 책임을 확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게 우리 그 에어컨 기술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냥 쭉 좀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스톱 시켜놓고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지도과 기관 현황은 서울지방노동청의 관할에 12개 업체, 그 다음에 대전 중부청에 8개 업체,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강은 19개 업체, 그 다음에 대구 11개 업체, 경남 11개 업체, 광주청은 광주, 전라, 전북, 제주를 합해서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계획서 작성에 이런 그 계획서를 다 작성을 해서 서류를 이렇게 첨부를 해놔야지만 만일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큰 처벌을, 그나마도 처벌을 받기는 하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좀 많이 해주겠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든 걸 쏟아부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럼 하늘에 맡긴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도 나름대로 관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선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고를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사고를 내지 않겠다. 조금 미리 더디고 하더라도 그래도 절대로 안전하게 작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